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요새 우리 조직에서 세대 갈등,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한 조사에 따르면 선배 세대들은 세대 차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후배 세대는 세대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선배님들이시겠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 후배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업무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책임자의 입장에서 차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름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갈등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추고 또 선배들의 말대로 움직이고 따르는 편이었다면 최근에는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개인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통이 더 줄어들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후배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후배와 잘 지내는 선배들의 소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변에 보면 나이나 직급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후배들과 서스럼 없이 잘 지내는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게 선배 혼자 후배들 앞에서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후배들도 이 선배랑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따르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요. 착한 후배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후배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선배님이라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후배가 해야지. 당연히 후배라면 어찌어찌 해야지 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후배가 저기 앞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요. 어떻게 해요? 이때 꼰대들은 기분이 나빠지죠. 건방지게 선배가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보통의 선배들은 못 봤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안경을 놓고 왔나? 이런 반응이에요. 후배가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으니 그걸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저 그런 선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선배들은 이 말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후배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좋은 선배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죠라고 말을 할 겁니다. 또 일을 할 때도 당연한 건 없어요. 후배가 당연히 회의 준비를 해야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뭐 후배가 체크해야지. 후배라서 준비하고 후배라서 체크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후배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에 선배들이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이 회의 내용 준비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출력, 자리 세팅, 커피 음료 준비 등 뭐 단순 업무를 상대적으로 아직은 실무가 적은 후배들이 맡아서 할 수는 있죠. 다들 정신없는 와중에 후배 본인만 실무가 없어서 할 일이 없는데도 왜 제가 이런 회의 준비를 해야 하죠? 라고 하기 싫어한다면 어쩌죠? 다음 영상에서 이 후배의 대화법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동등한 상황이라면 함께하는 게 당연할 거고 심지어 후배들이 하는 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후배라는 이유로 단순 업무까지 떠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대화를 할 때 핑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선배 혼자 말하고 후배들은 듣고 리액션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선배가 한두 마디 하면 후배도 한두 마디 하고 후배가 또 한두 마디 하면 선배도 한두 마디 하고 선배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거나 후배만 조잘조잘 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훈계나 조언, 뭐 일방적인 보고 정도로 볼 수 있죠. 후배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 말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속으로 대략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배든 후배든 한쪽은 피곤하거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화를 혼자 이끌어야 해서 피곤하거나 계속 듣고 있어야 해서 불편하거나
사실 대화를 자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 아무래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친해진다는 것도 서로 시기와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제 막 같은 팀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너무 급속도로 다가가거나 처음부터 너무 자주 길게 소통하려 노력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조금씩 다가가고 가볍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핑퐁 대화를 나누는 데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에 핑퐁 대화에서 이어지는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배와 후배가 이 핑퐁 대화를 원만하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냥 편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배도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이나 직급이 낮은 어린 후배가 대화에 참여하고 리드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배는 명품 조연으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에 더 흥미를 많이 느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흥미롭지, 선배가 과거에 썼던 보고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후배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 이번에 보고서 쓰는 거 좀 막막해요. 하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해요. 후배 보고서로 대화가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선배의 보고서가 대화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얼마나 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보고서 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바뀌었네, 많이. 예전에는 이렇게 썼으면 팀장님 이미 난리 났다. 그래도 이번에는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상심만 하면 끝이잖아. 예전에는 과장님, 차장님 다 일일이 확인받고, 그 다음에서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니까? 또 지금처럼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길어요. 길어. 이 상대방 말의 핵심이 선배의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이 주연의 자리를 굳이 뺏지 마세요. 선배님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주제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좀 전의 대화에서는 후배가 쓰고 있는 그 보고서가 핵심이었잖아요. 주연은 후배의 보고서입니다. 주연의 이야기가 충분히 다뤄지고 난 뒤에 꺼내도 늦지 않아요. 후배의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뤘다면 후배가 먼저 선배님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서도 늦지 않아요. 명품 조연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세대 갈등 하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고 간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많대요. 후배들도 근데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대든다고 하고 요즘 것들은 너무 솔직하다고 하고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그냥 차라리 대화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건지도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의 거리까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사람으로 상처받지만 또 사람으로부터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